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유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롯데 26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소식은 일단 박진영 입대 윤성민 2군 캠프인데 이 두 선수가 이제 입대와 각기 이제 2군에서 훈련으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 두 선수의 올 시즌 그 방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격수 후보 이 세 명의 선수에 대해서 문기현 수석 코치의 코멘트가 있는데 코멘트가 거의 이학수 선수에 대한 코멘트가 많아서 이학수 선수에 대해서 문기현 수석 코치의 코멘트라든가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준용 선수 인터뷰하고 더불어 가지고 그 이 시즌 최준용 선수의 성적을 그 기록을 조금 같이 보면서 어떻게 내년에 좀 달라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그래도 세 번째가 기록을 좀 같이 보기 때문에 제가 타임 스탬프를 찍어 놓을 거지만 세 번째 거가 조금 더 시간은 제일 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먼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윤성빈 선수 소식인데요. 일단 기사를 쭉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박진영 선수는 그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계자는 6일 박진영이 지난 4일 사직구장에 인사를 왔다면서 오늘 17일 입대 예정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력 의무를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박진영 선수의 그 입대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SNS에 굉장히 그 킹 받는 경례 포즈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운영팀장님하고 인스타가 지금 마팔이 되어 있는데, 그 자이언츠 음영센터님 그 인스타를 통해 제가 봤거든요. 이 킹 받는 경례 포즈를.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서 함께겠죠. 진짜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아무튼 박진영 선수가 또 군에 가게 되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또 좀 쉬는 시간, 투수는 사실은 군대를 이렇게 가가지고 좀 2년 동안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재충전된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지현 선수는 다 아시겠지만 2013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3순위로 지명을 받았고 선발과 불펜으로 오가면서 하이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불펜 투수로 뛰었고 여러가지 성적은 이렇습니다. 통산 7시즌 동안 18승 14패 36홀드 7세이브 5.44를 기록했습니다. 불펜으로서 선발로 초창기에는 활약하다가 이제 불펜으로 활약을 했던 그 박진영 선수인데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이제 병력 의무를 수행을 하고 다시 잘 돌아왔으면 좋겠고 쓰임새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 선수인 것 같아서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는 조금 박진영 선수가 잘 할 수 있는 그 박진영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잘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으면 선수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맞춰가지고 잘 기용을 하는 게 박진영 선수의 기량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군 캠프에서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군대에서 빠꾸를 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2군에서 일단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윤성빈 선수는 1신년 신한드래프트에서 전체 그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서튼 감독은 윤성빈이 현 시점에서 몸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2군에서 점차적으로 훈련량을 좀 진정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윤성빈 선수가 군에 다시 가냐 안 가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2군 캠프에 합류를 이제 했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바로 또 군입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2군 캠프에서 좀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군입대를 기회가 되면은 바로 이제 갈 건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 시즌 군대를 가지 말고 2군이나 조금 더 그런 기량을 가다듬는 해로 삼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윤성빈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아직도 최다 조회수 방송이 윤성빈 선수에 관한 소식이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잘 되어야 되는 선수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윤성빈 선수의 소식도 제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선수 다 조금 그 아픈 손가락 들인 선수들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두 선수의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문경 수석 코치의 이학수 선수와 유격수 포진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기사는 쭉쭉쭉 이런데요. 제가 좀 그 인터뷰 위주로 좀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수석 코치는 이학수에 대해서 편견 없이 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선수인 만큼 그 문경 수석 코치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예를 들어서 다른 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모른다. 실력으로만 보겠다. 우린 팀에서는 다른 모습 보여줄 거라고 믿는다고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수석 코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리고 낯가림이 심한 선수인데 그 벽을 코치로서 빨리 깨주는 게 내 역할이라면서 이학주가 오면서 한층 더 주전 경쟁이 치열해졌다. 둘은 그러니까 배성군, 김민수 선수는 정말 열심히 한 선수들이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라 함은 사실은 이학주 선수가 오면서 조금 이 두 선수의 약간 의지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사실 저도 했었고 한데 일단 문경 수석 코치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공정한 선에서 일단 그 경쟁을 하고 있고 레리 서튼 감독도 이번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현 상황에서는 완전히 이제 3대 3대 3의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 그냥 그 10점 만점이면은 4-3-3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는 일단 주목도도 있고 뭐랄까 기대치 자체가 이학주 선수는 좀 높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캠프 동안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 이학주 선수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보시면은 저희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의 그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학주 선수 관련 소식에 대해서 그 이 댓글에다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한 명의 선수가 꼭 그 주전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세 명의 선수 아니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적당한 비율로 갈아가면서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서 최선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우리 팀에서 해야 될 역할이겠지요. 그리고 그 문기현 수석 코치가 이학주 선수가 낯가림이 심한 선수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정도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사실 이학주 선수 하면은 굉장히 화려한 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좀 스타 기질이 다분하다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외향적인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트레이드 이슈가 불거지고 이 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그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보여서 많이 좀 놀랬어요. 많이 놀랬는데 문경원 코치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케어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말도 많이 걸고 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문경원 코치한테 기대를 하고 또 수석 코치까지 그 역할을 맡긴 거일 텐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학수 선수는 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정말 본인의 기량만 보여주면 되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서튼 감독을 비롯해서 다들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올 시즌 내내 그리고 선수 생활 내내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 이렇게 어렵게 생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해서 우리도 좀 지켜보면서 응원을 좀 드리도록 하지요. 예. 말이 이상하네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준용 선수 얘기로 좀 메인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일단 요 기사를 제가 좀 참고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인터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길게 있는데 다른 내용보다는 인터뷰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올려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자 일단 먼저 모두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잘 하다가 5월에 이제 어깨 견갑 하근 파열 진단으로 석 달을 쉬게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은 남은 길고 짧은 시간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복귀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야구를 해서 후반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면서 부상으로 빠졌지만 나에게는 뜻깊은 3개월이 아니었나 싶다. 아쉽기보다는 많은 것을 얻었던 3개월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야구에 대한 태도도 좋아진 것 같고 부상을 당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를 느꼈고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를 했다면서 야구가 좀 더 친해진 3개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상이 아쉬웠으나 결론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시즌을 냈으니까요. 뭐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쉽지만은 그래도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거 그것이 지난 시즌 최준용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낸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 돌입 소감에 대해서는 우선 2달 정도 야구를 쉬었는데 야구를 하니까 즐거운 것 같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왔다면서 시내 야구장이 워낙 잘 되어 있다. 좋은 트레이너 코치님이 함께하니 몸 상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그런 것은 못 느낀다면서
일단 캠프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있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2022 시즌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와 업그레이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강하게 던지면은 못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페스트볼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후반기를 보냈다고 하고, 코치님들도 직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힘으로 붙되 불리한 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는 변화구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직구는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커브랑 체인지업을 현재 가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구로. 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는 네, 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종 이제 구사율을 보면은 페스트볼이 72.9%, 슬라이더가 14.7%, 네, 그리고 체인지업이 12.2%, 스플리터가 0.4%인데 스플리터는 언제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록이 이렇게 찍혀있네요. 예, 한 개인가 봐요. 0.3%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직구를 거의 던졌고, 그리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던졌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최준호 선수의 투구에 대한 기억은 개인적으로는 변화구를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스트볼 구수율이 70%에 넘어가면은 사람의 기억 속에 거의 페스트볼의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직구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직구에 이제 피칭을 했었고, 지난 시즌에 구종 가치를 봐도 그럴만 했죠. 직구의 구종 가치가 10.6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1.0, 커브는 0, 체인지업은 0.5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단조로운 패턴을 가지고도 사실은 잘 했습니다. 잘 했고, 하지만은 일단 본인이 뭐 어제 아래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발에 대한 꿈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변화구가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승부를 하기에 더 좋을 것이라는 그 코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원래 주목에는 커브를 잘 안 던졌는데 시즌 때 좀 많이 써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에는 그래도 커브를 2.1%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안 던졌어요. 그래서 직구와 슬라이더와 커브 조합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체인지업은 모르겠어요. 최준호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지는 거 저는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튼 조금 그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에 구종별로 그 POPS를 약간 살펴봤습니다. POPS 같은 경우에는 페스트볼의 POPS가 0.638, 슬라이드의 POPS가 0.728, 체인지업이 0.727로서 뭐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연 페스트볼의 POPS가 0.6대로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나타냈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항상 비시즌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 새로운 구종 장착인데, 이것이 사실은 잘 되면은 좋지만 잘 안 되는 케이스도 많고 오히려 잘 안 돼가지고 독이 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새 구종 장착에 열중을 한 나머지 원래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좀 무뎌진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스프링 캠프 때 그런 것을 실험을 해보고 좋으면 쓰고 별로면은 오히려 그냥 안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선수가 발전을 하는 과정이겠지만은 구종이 다양해지고 완성도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지켜볼 수 있는 거니까요. 최준 선수가 이제 커브까지 더 좋게 장착을 하면은 더 좋은 투수가 될 테니까 좀 지켜보면서 얼마나 더 좋아질까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 팀에서는 박세웅 선수가 커브를 제일 잘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그 커브가 그 김원영 코치가 있을 때 그 커브의 달인이었지 않습니까? 김원영 코치가. 그래서 박세웅 선수한테 전수를 해주고 갔는데 아마도 커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치들이 많이 도와주겠지만 박세웅 선수도 그 본인의 커브에 대해서 최준 선수한테 좀 알려주면서 조금 으쌰으쌰 하면은 더 좋은 투수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짤막하게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매일매일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막 방송할 거리가 많은 날도 있고 뭐 적은 날도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뭐 짧게라도 매일매일 인사 드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뭐랄까 좀 기획 콘텐츠 사직동 오리지널도 있지만 다른 채널으로 보면은 뭔가 그날의 기사거리 말고 다른 거를 좀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려면 할 수 있기는 한데 별로 크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안 와닿아가지고 안 땡겨가지고 잘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구독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인사 열심히 드리고 또 즐거운 야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였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